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이 잠시 전에 끝이 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과 민주당에서는 김병기입니다.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송원석 원내대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을 이제는 국민의힘에 넘겨라. 그 다음 국무총리 후보자인 김민석은 사퇴를 시켜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상 이재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표현은 이렇습니다.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한번 지켜보자. 김민석의 해명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것이었고, 국회 법사위는 여야가 잘 협의를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거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해지는 것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 이재명의 이 대응을 사실은 거의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죠. 처음으로 이제 오찬 회동, 대화를 한다, 협치를 한다. 이 부분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 이런 인사까지 나누었습니다. 이 회동에 응하면서부터 이게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의 태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대화를 하자. 이 부분에 응할 것이냐 응하지 않을 것이냐. 일단 응한 것은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야 대화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것입니다. 지금 대통령제에서 사실상 대통령과 영수회담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성공할 확률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이 부분 양보라든지 대통령이 정리를 해줄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인데다가 하는 것이 오히려 정권이 위험한 데다가 이 야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여야 대화 협치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구조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 이재명 정권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재명이 뭘 양보하고 대화하고 이게 쇼일 뿐이지 이게 내용으로 들어가면 이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번에 첫 대화에 응한 것은 옳았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태도가 명확해진 만큼 이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좀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겨우 이제 이 김민석에 대해서 공격력을 회복하면서 또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제 이 합리적인 주장을 하면서 이 국민의힘이 조금씩 이제 추스르고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강력하게 결국은 이 이재명 정권이 하는 모든 것은, 모든 정책은 전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이재명의 방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 정권 퇴진운동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급작스럽게 갈 수는 없습니다. 소위 빌드업을 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 응원을 등에 업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이 당내 협의를 거쳐서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야 합니다. 김민석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김민석을 계속 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건 전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김민석은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건 국회 야당과 전쟁을 하자라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 이제 김민석의 24일부터 이 청문회를 보이콧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인데, 보이콧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보이콧하는 것보다는 오늘부터 이제 사흘을 하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흘이라도 늘려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김민석을 임명한다면 이건 이재명 정부가 야당과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이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법사위원장, 이 국민의힘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어떠한 예산 정책
모두 보이콧할 수밖에 없다. 모두 거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예결위원장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여야 지도부와 이재명의 회동, 가장 문제가 많았던 것은 이재명이었고 그 다음은 김용태였습니다. 김용태는 이게 무슨 짓거리를 하러 간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고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래도 핵심을 잘 찝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잘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먼저 이 하나하나 오늘 이 대통령과 여야 회동 이걸 짚기 전에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대국민 담화도 발표를 했습니다. 이란의 그 핵시설 세 곳을 폭격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또 이 반대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놓고 지금 여당 쪽에서는 추미애를 비롯해서 트럼프가 이렇게 이란을 폭격한 것은 뭐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고 아직 많은 뭐 정치평론가들 일부 정치평론가들은 이게 북한을 굉장히 압박할 것이다.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게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 이재명 정권의 대북 정책이 굉장히 혼선을 빚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평론이 나오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란은 이제 핵을 개발하는 단계고 북한은 이미 핵을 개발했습니다. 북한 뒤에는 또 중국과 러시아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와 국방의 부분은 전문가이면 전문가일수록 신중합니다. 이게 초래할 후폭풍이 워낙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합니다. 지금은 뭐 이란 이스라엘 이 미국과의 전쟁으로 우리에게 미칠 경제적인 후폭풍부터가 심각합니다. 여기에 대비해 가면서 이게 북한 핵에 미칠 영향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먼저 짚어두고요. 오늘 이 대통령과의 이 오찬에서 참 잘한 이 송원석 원내대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역시 이 정책 통이긴 한데 노련했습니다. 바로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석은 지금 해명이 안 된다. 김민석은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앞으로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대통령께서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 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그대로. 뭐냐면 오늘도 지금 또 드러났습니다. 김민석의 자녀 2명이 김민석이 그 총선에 출마하고 난 뒤에 재산이 1억 5천원이 늘었습니다. 저축액이. 이게 어디에서 또 나왔느냐. 김민석의 현금 6억은 지금 소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강연한 것은 지금 800만 원이고 김민석이 밝힌 것은 1100만 원 정도입니다. 소위 기타 소득이. 6억이 뭐냐라는 겁니다. 김민석은 이런 식입니다. 청문회 때 보자. 자료 제출하라. 자료 제출 안 합니다. 자녀들 예금이 늘어났습니다. 총선 뒤에.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김민석과 살 동안이었는데 자녀들이 또 전처가 준 돈 아닌지 잘 모르겠답니다. 이제는 잘 모르겠답니다. 전처가 아들 그 외국 유학 가는데 전처가 돈을 댔다라고 해서 그러면 이 왜곡한 송금 기록이 있을 것이다. 그 기록을 제시하라고 하면 청문회 때 보자 이런 식입니다. 이건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죠. 이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 부분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민석은 지금 차관들을 데리고 현장 점검도 하고 물가 점검을 한답시고 또 각 부처의 업무 보고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말은 애둘러서 그래도 식사 자리에 처음 만나는 자리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김민석을 임명한다면 이건 전쟁이다라는 선포를 한 겁니다. 이 김민석과는 국정을 논할 수 없다. 이 태도입니다. 김민석의 뭐 비리 부분은 계속 매일 나옵니다. 문제는 송원석이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기억 속에는 이런 국무총리를 본 적이 없다. 이거 아예 자료도 내놓지 않고 소명도 하지 않고 청문회 때 보자. 모르겠다 이런 식입니다.
전부 전처에게 떠밀고 현처에게 떠밀고 자녀들에게 떠밉니다. 그 총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 1억 6천만 원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전처가 줬겠습니까? 전처가 준다면 뭐 그 전에 줄 수도 있죠. 선거 치르고 나면 이 돈이 생깁니다. 이 정치인들이 요즘 돈 없다 하는데 선거 치르고 나면 후원금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선거 비용은 국가에서 보전됩니다. 이 목돈이 생기는 것이죠. 그 부분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송원석의 지적이 적절했습니다. 이 비리 내용으로 보거나 매일같이 드러나는 여기에 청문회에 임하는 김민석의 태도로 보거나 이건 국무총리로 인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도 청문회 해명할 기회는 한번 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거 지금 이재명이 김민석이 이재명과 똑같은 방탄 비리 대통령 비리 총리입니다. 청문회 어영부영 넘기고 국민 여론들 봐가면서 이렇게 김민석으로 밀어붙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송원석이 이게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진언하는 그룹에서 정권 초반부터 첫 인사부터 밀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아마 진언을 할 텐데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민주당이 얼토당토 않게 처음 있는 일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인사청문회가 생기고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후보자를 비호한다랍시고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주진우는 청문위원입니다. 주진우가 후보자입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걸 짚었습니다. 그러면 전쟁이다라는 것 송원석이 잘 이 대응을 했고요. 그 다음 송원석이 또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국회 법사위입니다. 우리 헌정사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법사위는 야당에 줘야 할 것이 아니냐? 국회의장과 법사위 모두 민주당이 가져갈 때 지난해에 야당이어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돌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재명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이재명이 지금 뭐 민주당은 이재명 독재정당 1인 정당 아닙니까?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국회에서 좀 잘 협의를 해보라.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오늘 예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 이거 통과시킬 수 없다. 이건 보이콧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 경정 예산 그 내용 자체로도 이건 안 됩니다. 현금 살포입니다. 지금 물가 서울에 지금 아파트 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 다음 1조 원 가까이를 또 부채를 탕감해 준다. 악성 부채를 탕감해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성실히 이 빚을 갚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폭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도 추경 안 되고 지금 정치적으로도 추경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추경으로 물고 늘어지겠다. 추경으로 물고 늘어지면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 정권은 뭐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G7에 가서 자기가 뭐 한 행동 이런 것들을 그걸 뭐 굳이 첫 만남에서 뭐 공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걸 들은 것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제 추경으로 물고 늘어지게 되면 이 이재명은 견디지 못할 겁니다. 뭐 국회의 다수당이 민주당이니까 그대로 밀고 간다. 그대로 밀고 갈 수 있을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은 여당입니다. 야당일 때와 여당일 때 국민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횡포를 부리게 되면 국민들의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재명의 이런 태도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차피 사법 리스크로 이 이재명 정권은 시한부 정권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그래도 뭐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라고 한 것인데 사실은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판국에 소위 김용태입니다. 이 김용태 비대위원장. 참 제가 이 김용태는 대선 기간에 소위 김문수 후보가 임명을 한 것입니다. 이 대선 기간에 김문수 후보를 좀 보완할 이 인물로 그러니까 청년층 또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임명을 했는데 이 김용태가 뭐 개혁 안으로 소위 자기 정치를 하고 이준석을 만나서 코치를 받아서 이런 걸 보면서 제가 가급적이면 무시하자. 지금 상황이 뭔지 뭐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청년 정치
청년 정치 다 보시면 지금 청년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성이 있는 청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이라는 것이 30년, 40년 전에는 그래도 국정이 좀 단순했습니다. 이럴 때는 청년들이 나서서 적응하기에 그래도 수월했습니다. 지금 국정은 정말 복잡다단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엄청나게 폭발하는 이 국민들의 요구, 다양한 요구, 국정도 그만큼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이 맡기에는 이 국회의원이라든지 국정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훈련받은 젊은 시절부터 그리고 굉장히 이 정무적 능력이 있는 감각을 가진 이런 청년들이 아니고서는 그걸 지금 이준석이나 김용태를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김용태는 오늘 거기 대통령과 사진 찍으니까 우쭐해서 뭘 준비를 해 가서 한다는, 대통령 앞에서 한다는 소리가 쓸데없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자기 소위 자기 정치를 한 겁니다. 이 김용태는 부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또 이달 말에 뭐 임기가 끝납니다. 그냥 두면. 제가 이거 지금 잘라내면 더 또 소란스러워지기 때문에 그냥 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정권에 대한 공격, 여기에 집중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많은 문제들을 정리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전당대회로 넘어가면. 그런데 지적은 하겠습니다. 이 김용태가 이런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는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을 하라. 이 제정신입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이 재개되어야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 대통령 이재명이 취임을 할 때 그날도 오찬을 가졌습니다. 그때 김용태가 대통령에게 소위 이재명 재판 중단법입니다. 이것은 중단시켜달라. 이재명 자기 재판이 연기가 되니까 이 민주당이 지시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소위 민주당이 지시를 해서 보류한 거죠. 이건 잘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맙다라고 하면서 만약 재판이 이렇게 임기 중에 연기가 돼도 임기를 마치고 나면 재판을 받겠다고 약속해 달라.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재명이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보류시킨 것은 이 김용태가 요구해서가 아니고 그 법안을 만들게 되면 그 법안이 바로 위헌법으로 딱 걸리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딱 논란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재판이 연기된 것을 두고는 많은 이걸 해결할 방법이 있지만 이것 모두가 지금 검찰이 나서야 하고 대법원이 나서야 하고 이게 누가 먼저 나서느냐라는 부분이 서로 뭐 눈치 보기가 될 수도 있고 시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재판 중단법을 딱 국회에서 만드는 순간 이건 바로 위헌 법률입니다. 그래서 위헌 법률 바로 제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보류시킨 겁니다. 무슨 뭐 김용태나 국민의힘 일부가 그거 중단시켜 달라고 요청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고마운 일이고, 이재명은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받아야죠.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약속해달라. 뭐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자기가 지금 비대위원장, 그래도 명색이 당대표니까 이것저것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뭐 들을 내용도 없습니다. 송원석이 핵심을 다 짚은 것이고, 지금 뭐 추경이 문제가 있다, 뭐 주저리 뭐 외교 안보의 인사 원칙을 지켜달라, 뭐 국가개혁이 과제다. 어떤 협의, 대화, 협상에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초점을 흐리는 겁니다. 이거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핵심을 찔러가고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마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용태 부분은 뭐 이쯤으로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자치단체장을 만나서 또 뭐 개혁이 어떻느니 이야기하는데 뭐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 뭐 이준석 코치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한심한 수준이고요. 이재명이 이제 이건 대화와 협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협치를 할 줄 몰라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정권이든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 또 야당의 입장 이런 것을 고려하면 대화와 협치, 만나서 밥 먹으면, 오늘 국수 먹었다라고 하는데 만나서 국수 먹으면 이거 대화입니까? 협치입니까? 아니죠. 내용이 오고 가야 되죠. 법사위원장 어쩔 수 없네. 그건 국민의힘에 줘야겠네. 그 다음 김민석은 안 되겠구나.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권의 한계 때문입니다. 김민석으로 밀고 가보겠다. 법사위원장 잘 모르겠다. 뭐 민주당에 맡기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밀고 가겠지. 추가 경정 예산 그대로 밀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화와 협치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첫 대화에 국민의힘은 응했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이 취임해서 정권이 탄생했으니까 첫 대화에 응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는 대화 필요 없습니다. 이 의미 없는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 내부 회의를 거쳐서 두 가지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추가 경정 예산안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정권의 어떤 예산 정책도 모두 보이콧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대한다. 그 다음 김민석을 그대로 임명한다면 사흘로 늘리던 지금 증인도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김민석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그대로 임명한다면 이 김민석과 국무총리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은 전쟁이다. 이건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 어떠한 협의도 불가능하다. 김민석은 국회를, 야당을, 국민을 개무시하고 있다. 전쟁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권은 정신 차리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전면적인 거부, 이재명 퇴진운동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호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빌드업 작업을 거쳐가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뉴스 속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